이거 먼저 영상 보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28분, 1번부터 30번까지는 필기시험, 작문시험 다 있잖아요.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 체크해서 풀면 좀 여러분이 시간 분배하고 이게 쓰기 시간까지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봐야 해요. 그, 알맞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려면 1번부터 3번 나와요. 여기 앞에 있는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자, 1번 보시죠.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는데 다행히 현금과 무엇 무엇이 그대로 있었다. 이거 뭘까요? 현금과 1번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그래서 아마 4단계에 나오지 않은 문제더라도 2단계, 3단계에서 나왔던 문제들, 나왔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신용카드. 시가에부터 우리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넣죠. 그래서 이거 1번입니다. 1번. 환율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바꿀 때 환전이라고 하잖아요. 환전하기 전에 봐야 하는 게 바로 환율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한국 돈 1원에 미국 달러 얼마인지를 보는 거. 그게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창구는요, 은행 관련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뭐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러 갈 때 그 앞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면서 카드 만들어주시고 통장 만들어주죠. 거기 바로 앞이 은행 창구예요, 창구. 한 비밀번호는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뭐 사이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때,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필요하죠. 답은 1번. 다음 두 번째, 땡땡.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부사를 찾는 문제예요. 부사를 찾는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연과 호응할 수 있는 부사를 찾아야겠어. 아마, 아마는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부사죠. 아마 뭐뭐일 것 같아요. 아마 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혀, 전혀 뒤에는 못하다, 안 하다. 예, 부정 형태가 오는데 이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꽤 뒤에는 뭐가 와요? 형용사가 옵니다. 이거 꽤 맛있어요. 이거 꽤 멋진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혹시가 맞겠죠. 4번입니다. 3번. 수영 씨는 아주 뭐뭐뭐뭐뭐 일할 때 별로 실수가 없다. 음, 여기 이어지는 어휘를 찾는 문제예요. 자, 일할 때 별로 실수가 없다. 그럼 일을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뭐요? 그러려면 하나하나 자세히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거 1번은 자상해서? 아니죠. 이거 성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성격. 근데 자상해서? 아니에요. 아니고, 꼼꼼하다. 2번이죠. 꼼꼼하다가 뭐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 주의 깊게 보는 거. 그러니까 꼼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솔직하다.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솔직하다. 내성적이다.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있죠. 예를 들어 한국어 말할 때, 선생님 저 잘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이런 걸 우리가 내성적이라고 해요. 이거 아니죠. 답은 2번, 2번. 그래서 이런 성격과 관련된 어휘도 알아두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4번부터 6번 여기 볼게요. 좀 주고, 자, 4번 보세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뭐가 나지 않도록 항상 작업장의 전기 콘센트는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여기 보면 다 사고인 것 같아요. 사고. 자, 여기에 보면 전기 콘센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기 콘센트. 그러면 이거 몇 번일까요? 전기와 관련된 거? 어.
바로 1번이죠. 자, 감전이라는 것은, 감은 뭐예요? 우리가 느끼다. 예요. 전은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전기를 느끼는 사고. 전기 느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 가스 사고는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거나 어떤 뭔가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가스가 뭐 새거나 이런 건 가스 사고. 교통사고는 알죠? 자동차가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거나 자동차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그냥 택배가 잘못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택배 사고죠. 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유의어를 찾는 문제예요. 그 비슷한 표현을 찾는 문제죠. 오늘 집에 큰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몇 번일까? 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못 나가다, 학교에 안 나가다가 결석하다요. 결석하다. 어. 이것처럼 이거 결은요, 이 결이 들어가면은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나가지 않다. 그는 뭘까요? 근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근했다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지각했다. 이건 늦은 거죠? 아닙니다. 조퇴했다. 회사에 나왔다가 뭐 아파서 다시 집에 가는 거 조퇴했다. 안 되죠. 야근했다. 원래 6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일이 많아서 뭐 8시까지 일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야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X입니다. 답은 1번이요. 결근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내릴까요? 내 적성과 전공을 생각해보면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 어.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보면 형용사가 나올 것 같아요. 훌륭하다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유의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에요. 3번. 탁월하다. 그래서 탁월하다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을 월자거든요. 뭐 초월하다. 할 때. 그래서 탁월은 뛰어나게, 탁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그래서 높게 넘을 이란 뜻이기 때문에 탁월하다, 훌륭하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게으르는 아니죠. 아침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밥 먹고 숙제 안 하고 이런 거 게으르다고 하죠. 아닙니다. 궁금하다. 뭔가 알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억울하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했다고 누군가 말했을 때 내 감정은 어때요? 억울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7번부터 11번까지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를 자, 7번. 주말에 보통 뭐예요? 주말 고향 친구들 만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거 찾으세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그럼 주말이 되면 주말에 평상시에 뭐 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조사는 4번이죠. 마다예요, 마다. 주말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저녁에 보통 뭐예요? 저녁마다? 이거 조금 이상하네. 저녁마다 말고 주말마다 어, 매일 뭐 해요? 뭐 날마다 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날마다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매일이잖아요. 매일. 음, 그러니까 주말에 보통 뭐예요? 주말마다로 써야 되는 게 맞죠. 이거 이 가로는 건 아니죠. 로는 방향을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고 주말로 안 되겠죠.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죠. 이것도 안 되죠. 마다입니다. 주말마다. 그 다음 8번 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이 좀 빠졌어요? 네. 땡땡땡땡. 한 달도 안 되는데 벌써 5kg이나 빠졌어요. 한 달이면은 이거 시간과 관계 있는 문법이 올 거예요. 시작할 때? 아니죠. 요거 아니고. 시작할
시작한지, 그쵸? 뭐뭐 은지. 예, 2번이겠죠, 2번.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 아니겠죠. 시작하는 동안,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시작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뭐 은지 안 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 한국어를 공부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아니면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한 지. 그 다음 9번.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가 땡땡땡땡. 역사적인 장소가 많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은 뭘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간다고 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 뭐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본 소식, 뉴스 이럴 때 우리가 다고 해요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가 가볼만 해요. 이거는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거 먹을만 해요. 할만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가버렸어요. 이거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갈 리가 있어요? 이거는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예측할 때, 그게 될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그래서 갈 리가 있어요?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 10번. 어제는 업무를 끝내고 뭘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땡땡땡땡 잠을 잤어요. 갈까봐 가자마자 가느라고 갈 정도. 업무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끝나고 뭐 했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자, 여기 기본형은 가다가 오는 것 같아요. 가다. 잠을 잤어. 2번이죠. 가자마자 바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을까봐는 뭔가 걱정할 때 우리가 쓰는 문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친구가 집에 갈까봐 제가 못 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겠죠. 느라고 뒤에는 뭐 힘들다, 몸하다.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어, 안 되고. 갈 정도로, 정도 나타내는 거. 아니죠. 가자마자입니다. 가자마자 어떤 것을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집에 갔어요. 시험 끝나고 바로 집에 갔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민수 씨, 어제 교실에서 저를 보고도 왜 못, 땡땡땡땡? 네? 무슨 말이에요? 저 정말 메일씨 못 봤는데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본 척했어요.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볼 거라고 했어요. 봤는지 알아요. 몇 번이에요? 좀 크게 볼게요. 답은 1번이죠. 1번. 민수 씨 어제 교실에서 저를 보고도 봤는데 거짓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왜 못 본 척 했어요? 라고 했죠. 근데 나는 왜, 무슨 말이에요? 저 진짜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은척하다. 우리 배운 문법입니다. 그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을 수밖에 없다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할 때 우리가 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법 쓰죠. 이거 아니죠. 볼 거라고 했어요. 을 거라고 하다? 이것도 안 되고. 봤는지 알아요? 이것도 안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거짓으로 행동을 꾸미는 거. 은척하다. 자, 그다음에 12번부터 16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고르시오. 그래서 뜻이 같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12번 볼까요? 날씨가 추운데도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날씨가 여기는 똑같으니까 패스. 여기를 봐야겠다. 여기. 어. 날씨가 춥지 않아서 코트를 안 입어도 된다. 어, 아니죠.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은대도는 뭐예요? 날씨가 추운데도 이 이유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렇게 한 거죠. 추워요. 하지만 코트를 안 입고 나왔어요. 어. 2번, 날씨가 춥더라도 코트를 입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죠. 뭐뭐더라도 안 되다. 안 됩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이거죠. 날씨가 추웠어요. 하지만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에요. 날씨가 추울 줄 모르고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요것도 아니죠.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행동할 때. 날씨가 추운데도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날씨가 추웠지만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어, 내일 시험이 있지만 공부를 안 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데 그거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은대도 얻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이거 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 13번.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끝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도와주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줘서 힘들지 않게, 도와줬을 뿐 아니라 힘들었다. 힘들 것 같다. 끝낼 수 있었다.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의 뭐예요? 어떤 상황의 가정이죠.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힘들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1번, 친구가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친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일을 끝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 어, 이거 잠깐 볼게요. 보류. 친구가 도와줘서 힘들지 않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요거. 아, 친구가 도와줬을 뿐 아니라 이 일을 끝내줘서 힘들지 않았다. 우리 을뿐만 아니라는, 이거 배워도 뒤에 또 다른 정보가 올 때, 추가적으로 올 때 을뿐만 아니라를 쓰는 거죠. 이거 아니죠. 그럼 2번이랑 3번 볼까요? 친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가정이에요. 뭐뭐 는다면, 이 일을 끝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 을 것 같다. 예측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측. 근데 물론 여기도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와 있지만, 이미 힘들었을 것이다.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음. 근데 답은 이거 뭐예요?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여기 과거 형태겠죠. 않았더라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과거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야겠다. 이거 2번 아닙니다. 친구가 도와줘서 힘들지 않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이거의 뜻이 같은 거예요. 너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끝내기 정말 힘들었을 거야. 너가 도와줘서 힘들지 않게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이런 13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찾는 게.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14번 볼게요.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시겠대요. 이거 대화문인 것 같아요. 집에 오시겠대요. 누가? 할머니께서 집에 오시겠대요. 자, 여기는, 다 같아요. 뒤에가 다르죠.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간접화법이라고 해서 그 한국어 2, 3급에 나오는데, 이렇게 축약형은요, 줄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오시겠다고 하셨어요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대요. 이게 3급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뭐예요? 2번이에요.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간접화법은요, 2급에서 나오고 축약형은 3급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간접화법은 언제 써요?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할 때 쓰겠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할 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집에 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집에 오면 좋겠대요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겠죠. 집에 오겠예요가 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요겁니다.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시겠대요.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번이에요. 그 다음, 15번, 16번 볼게요. 15번. 민수 씨, 다음 달에 결혼한다면서요? 이거 우리 4단계에서 배운 문법이네요. 은다면서요? 다른 사람한테 민수 씨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민수 씨한테 다시 확인할 때 나타내는 표현. 은다면서요? 이거죠.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뒤에 볼게요. 결혼할 줄 몰랐죠? 결혼할 게 뻔해요? 결혼할 줄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답은 몇 번? 4번이죠. 다른 사람한테 들은 소식, 민수 씨의 소식을 민수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요. 민수 씨,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내일은 휴일인데 수업이 있을 리가 없다. 어. 자, 휴일인데 수업이 있을 리가 없다. 을 리가 없다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을 리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내일은 같죠. 휴일이어도 휴일이지만 휴일이니까 휴일인데 여기를 볼까요? 내일은 휴일이어도 아마 수업이 아마 있을 것이다. 아마 있을 것이다? 아니죠. 내일 휴일이지만 수업이 있을 것 같다. 을 것 같다? 아닙니다. 있을 것이다, 을 것 같다. 둘 다 예측이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내일 휴일이니까 수업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3번이겠죠.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입니다. 내일은 휴일인데 수업이 있을 거라고 들었다? 이것도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예측이 있더라도 확실한 예측. 근데 불확실한 예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예측은, 예측이라는 건 보통 불확실성이 크죠. 근데 의리가 없다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근데 믿을만 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번부터 18번 볼게요. 17번부터 18번. 다음을 읽고 17번부터 볼게요.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올 때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까다롭, 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얌전하고, 성격에 대해서 나오네요. 성격. 자, 볼까요? 이번에 우리 팀의 새로운 상호 씨를 아세요? 네, 같은 고등학교 다녀서 잘 알아요. 매사에, 땡땡땡땡,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일 처리도 빠른 편이에요. 자, 여러분, 매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란 뜻이에요. 어, 매가 모든, 아니면 매일 어떤 일에 모든 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어, 아니면 매일 일어나는 일에 이것도 됩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할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을 맡으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실수 없이 처리하거든요. 음. 여기 앞에는 또 추진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추진력이 있다 아마 선거와 투표에서 정치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을 거예요. 추진력은 뭐예요?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진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까다롭다는요. 솔직히 이거 좀 부정적인 성격에서도 많이 써요. 저 사람 너무 까다로워 라고 하거든요. 까다롭다는 이것도 조금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스가 없어요. 거의 다 노예요. 조건이 높은 거예요. 조건이나 그런 기준이 높은 성격을 까다롭다라고 해요. 이거 아니겠죠? 내성적이다. 저 좀 부끄러워요. 저 잘 못해요. 샤이한 거. 이거 아니겠죠? 적극적이다죠. 적극적이다. 그쵸? 일 처리도 빠르고, 일 시켜도 잘하고, 추진력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실수 없이 처리하고, 어떤 일에든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얌전하도. 되게 조용한 성격. 조용히 책만 읽고 이렇게 조용한 성격, 우리가 얌전하다라고. 거 아니겠죠? 좋습니다. 그럼 18번 볼까요? 자, 이것도 문제 이 1, 2, 3, 4번을 보세요. 영상미가, 배경음악이, 줄거리가, 연기력이. 자, 그럼 여기 18번 내용 보세요.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중 기억에 남는 영화는 감시다. 이 영화는 범죄 조직을 쫓는 경찰에 대한 이유. 주 조연들의 무엇이 뛰어나고 줄거리가 아주 흥미롭다. 아, 이 영화는 유명한 배우들 많이 출연,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는데 주말에 매진, 그리고 인기가 많다. 자, 주 조연들의 무엇이 뛰어날까요? 주연, 조연, 주인공들과 그 주인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이 뛰어나다. 1번, 영상미, 뭐 그래픽이 좋다. 뭔가 영상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2번, 배경음악? 배경음악은 아니겠죠. 줄거리는 이미 뒤에 나와 있죠. 줄거리. 이 이야기가 어떤지 간단하게 요약한 걸 우리가 줄거리라고 하죠. 이거 아니죠. 연기력이죠, 연기력. 주인공들이랑 그 조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그 실력이 있죠. 그걸 우리가 연기력이라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거. 자, 먼저 읽기 전에 1, 2, 3, 4번부터 봅시다. 이제 뭐 30분이지만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일단 여기는 같으니까 펫. 현재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 한국 이곳저곳 여행해본 경험이 있다. 관광 통역사 안내 시험 준비.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 소개.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자, 여기 위에서 찾을 때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1번. 현재 여행 가이드 1. 어, 여행 가이드. 여기 여행 가이드 있네요. 저는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어서, 여기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한국의 이곳저곳 여행해보기. 한국, 한국, 한국에 와서 한국 곳곳. 여기 있네요. 곳곳. 자, 여러분, 곳곳이 이곳저곳 또는 우리가 여기저기도 많이 씁니다. 비슷한 단어로. 그래서 여행에 군 경험이 있다? 맞죠? 2번입니다.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긴 읽기 내용은요. 먼저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보고 키워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이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관광 통역사 안내사 여기 볼까요? 관광 통역사 안내사 여기 있네. 근데 여기는 합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뭐예요? 준비죠. 그럼 X. 한국 사람 베트남, 한국 사람 베트남, 베트남인데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들 베트남 소개 X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기는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토픽 2도 마찬가지로 읽기를 할 때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봐야 돼요.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요. 확인하면서. 아시겠죠? 이거 다 읽다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거. 20번 볼게요. 이것도 내용이 깁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거. 자, 그럼 여기 먼저 문제. 요즘 기업들 불우이웃 돕기 거의 하지 않는다. 부정형으로 나타내는 저는 이거 X를 일단 쳐요. 그 다음, 봉사단체 현금 전달 만들어서 물건 판매 금액 일부 불우이웃 돕기 쓰는 회사. 복지시설 도우려면 성금보다는 물품. 이걸 쓴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무슨 기업들? 불우이웃 돕기 거의 하지 않는다. 기업. 예전이죠. 예전 기업, 성금만, 불우이웃 돕기 기업 성금만 전달.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내용 없어요. 봉사단체 성금 전달. 봉사단체. 직접 물품 전달,
복지시설 방문, 그럼 이것도 X. 물건 판매 금액 일부, 물건 판매 금액 일부, 판매 금액 일부. 이거 읽어볼까요? 자기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판매 금액 일부를 불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든 기업도 있다. 기업? 회사? 그럼 3번. 바로 나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워드로 문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4번 확인해 볼까요? 복지시설 고르면 성금보다는 물품. 성금보다는 물품. 복지시설. 복지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죠. 복지시설. 방문. 그다음에 지금 판매 금액, 돈. 물품 전달. 했는데 돈을 줬다? 이 내용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좋은데 답이 나오면 그냥 바로 체크하고 밑에 있는 거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갔어. 음. 이거. 그 다음에 21번부터 22번은 한 문제에 두 개의 문제를, 한 지문에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볼까요? 다 보이시나요? 자, 일단은 이것도 문제 이거 1번부터 4번까지 봅니다. 21번. 같은 것을 고르세요. 내용과 같은 거. 에너지 절약 중요성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많다. 전기 플러그를 뽑고 불을 끄는 것은 건강 유지 관계. 건물의 고층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이용. 계단.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것이 분리배출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22번 제목으로 알맞는 것. 생활 속에서 실천, 에너지 절약 방법,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교육 방법, 일상생활의 에너지 낭비 습관, 에너지 절약, 정부가 해야 할 일들. 같은 거 골라볼까요? 에너지 절약성, 절약성 중요성. 여기 중요성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 내용 없죠. 전기 플러그, 전기 플러그. 전기 플러그를 뽑고 대낮에 필요하지 않은 불을 끄는 것은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 건강? 건강은 계단에 나와 있네요. 이거 X죠. 그 다음에 건물의 고층 계단 이용, 3층 이하는 계단 사용. 그럼 이것도 X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걸 빨리 읽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도 이거 연습하면요. 진짜 빨리 표시할 수 있어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거.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리배출 찾읍시다.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되도록 적게 만들어내는 거. 그럼 답은 4번. 이 맞. 제목을 찾아볼까요? 보통 제목을 찾을 때는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을 먼저 보면 됩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면 강조잖아요. 그래서 강조해서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목으로 1번이죠. 1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일상생활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요. 물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교육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중심이 되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낭비하는 습관 아니고 정부 내용 없었죠. 다음 23번. 이거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네요. 23번, 24번. 자, 다음 글에 좀 크게 해볼게요. 다음 글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일단 문제 보면 설날 한가위, 단오 정월대보름, 단오 한가위, 설날 정월대보름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역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팥죽.
오곡밥, 모모에는 오곡밥 부럼을,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어. 자, 떡국 먹는 날 언제예요? 너무 쉽죠? 설날이죠. 설날. 그럼 이거 두 개겠죠? 그 다음에 추석은 송편, 동지에는 팥죽. 자, 그럼 니에는 뭘까요? 자, 여러분, 한가위가 추석입니다, 추석. 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한은 하나에,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가위는 고유어예요. 추석, 네, 고유어.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답은 4번이죠. 정월대보름에 오곡밥과 부럼을 먹습니다. 부럼은 아주 딱딱한 호두 막 이런 거,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이거 아마 2단계인가? 아, 3단계, 3단계에서도 명절에 먹는 음식, 하는 놀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3단계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번. 한국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전화번호와 그 서비스 내용이 맞지 않게 짝져진 것은 112, 범죄시고. 맞죠? 경찰서. 1366, 여성 긴급전화. 이거 맞아요. 114, 일기예보하는 서비스? 아니죠. 이거 114는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뭐,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 지도 없을 때 전화번호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뭐, 어디 가게 전화번호 할 때 우리가 114에 전화했어요. 또 일기예보 안내 전화.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 안내 전화는 131이에요. 131. 114 아닙니다. 119 화재 발생 신고. 맞죠? 그럼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5번부터 26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것도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된 거죠. 한옥. 한국의 전통 간혹인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한옥 3단계에 나오나요? 4단계에는 나오거든요. 4단계 그 문화와 정보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1번 볼까요?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아궁이를 설치했다. 여러분, 아궁이 언제 때요? 겨울에 때죠. 1번부터 땡, 틀렸죠. 온도를 설치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그쵸? 우리 조상님들은, 예전에 온돌로 이제 겨울을 따뜻하게 보는 게 맞죠.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뉜다. 이거 맞습니다. 아마 3단계 나와요. 대청마루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더운 여름 이겨내기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답 틀린 거는 1번이요, 1번. 아궁이는 이제 한겨울에 따뜻하게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뗐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그 다음에 26번. 다음 글에 설명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는? 답을 볼게요, 일단. 재래시장, 편의점, 백화점, 슈퍼마켓. 이곳에서는 물건 값을 깎을 수도 있고, 물건을 살 때 덤을 얻을 수도 있어. 쇼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덤은요, 서비스로 더 주는 거예요. 뭘까요? 편의점 서비스 써요? 아니, 백화점? 안 주죠. 슈퍼마켓? 안 줍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재래시장. 그래서 한국, 곳곳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막 사과를 사면 오렌지를 하나를 주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래시장. 그 다음에 27번은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국의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어버이날. 부모의 사랑, 감사, 효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거 맞아요. 어린이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맞죠. 부부의 날. 부부가 서로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네, 맞아요. 입양의 날. 바쁜 직장 생활로 가족과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만들어진 날?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입양이 뭐예요? 입양. 입양은, 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입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양의 날이 있긴 있어요. 5월 11일. 네, 있는데,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다음에 28번. 다음 빈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행복, 충성, 정, 봉사. 한국 사람에게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나눔이 함께하는 독특한 땡땡 문화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일 정도로 한국인에게 땡땡을 베푼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음. 자, 답은 뭘까요? 바로 3번, 정입니다. 정.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처음 본 사람인데도 뭔가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더 나눠주고 하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문화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미운정, 고운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이 들다라고 해요. 동사로. 음. 그래서 미운정이 들다, 고운정이 들다. 곱다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뜻이 아름답다.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미워요. 하지만 보고 싶어. 이건 정이 든 거예요. 이런 거 미운정이에요, 미운정. 그래서, 이런 정문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저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은 진짜 잘 찍어줄 거예요. 막, 10장, 20장도 막 찍어줘요. 여기 포즈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정문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데도 내 일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뭔가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걸 정문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봤던 재래시장에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래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야채를 샀어요. 근데 그 야채를 사면서 뭐 하나 더 준다거나, 이거 하나 더 드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하면서 준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정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이 들다라는 표현도 쓰고, 정을 나누는 걸 우리가 베풀다라고 해요. 정을 베풀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것도 먹어보고, 아유,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아요. 하면서 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을 베풀다, 정이 들다, 미운정, 고운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볼게요, 쓰기. 샘플 문항을 보면, 자주 나온다고 했었는데, 환경오염과 보호. 이게 샘플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자 이내로 글을 쓰는데, 10분 안에 써야 돼요. 제목을 쓰지 않고 본문만 써요. 이거, 원고지를 한번 볼까요? 뭐지? 원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 등록번호 쓰고 여러분 이름 쓴 다음에, 원고지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 원고지를 쓸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쵸. 여기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해야 되죠. 첫 번째 칸, 띄었어야 돼요. 여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여기를 뭐 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띄어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합니다. 일단 문제를 볼까요? 아이고. 자, 심각한 환경오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오염은 뭐가 있었죠? 또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기억 못하면은 이거 제대로 수업 안 들은 거죠. 환경오염. 뭐가 있나요? 공기가 더러워지는 거. 대기오염. 그리고 물이 더러워지는 거. 수질오염. 또 뭐가 있었죠? 땅이 오염되는 거. 토양오염. 또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더러워진 거. 해양오염이 있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1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수질오염의 예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질오염은 왜 있죠? 예를 들어 세제나, 샴푸 등을 써서, 샴푸 등을 써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니면 또 공장에서 무단으로 버리는 폐수로 인해, 어,
우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다. 이것도 그 환경 보호의 단원에 나왔었던 거죠. 당한다. 요런 거 써주면 되겠죠. 음.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어,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공장 폐수가 나오지 않게, 어,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지 않게, 어, 단속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원고지에다가 써볼까요? 내용. 짜장. 이게 백자를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한 칸 띄우고, 어, 수질 오염. 바로 그냥 시작해요. 수질 오염은, 오, 우, 아이고, 아이고,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요걸로 쓸게요. 그리고 빨간 펜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를 까만색으로 바꾸고, 그럼, 이런 걸로. 어, 수질 오염은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 어, 샴푸로 인해, 발생한다. 발생한다. 또한, 무단으로 버려지는, 공장 폐수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당한다. 음. 따라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어, 정부에서, 공장을 단속해야 한다. 와, 딱 백자 된다. 이렇게.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서 쓴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대기오염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기까지 쓴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였어요? 환경오염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심각한 환경오염. 그래서 여기 수질오염에 대해서 먼저 쓰고, 수질오염,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 보면은 세제 샴푸로 인해 발생한다. 무단으로 버려지는 공장 폐수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여기는 해결 방안이죠. 따라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정부에서 공장을 단속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백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딱 백자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자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랑 성명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구술 문제 한번 볼까요? 구술 문제. 딴딴딴. 자, 구술은요, 자산 문제가 나오는데 질문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 내용을 제외하고 지문만 수험생에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선생님들만 볼 거예요. 선생님들만 보고 사진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사진을 보고 구승일 감독관이 질문을 하면 여기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진만 일단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만 보세요. 어. 자, 아이고, 내가 문제를 읽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림을 보고 설명하기. 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음, 가족들이 캠핑을 와서 게임을 해요. 가족들이 뭐 예를 들어 해, 가족들이 다 같이 캠핑을 와서 게임을 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친구나 가족들이 가지는 모임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오, 친구가 가지는 모임, 동창회. 동창회 3단계에서 배죠. 동창회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 가지는 모임은 뭐 예를 들어 밖에서 먹는 뭐 외식 있는데, 외식을 언제 하죠? 예를 들어 뭐, 할머니, 할머니 칠순잔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생일 파티,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돌잔치,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결혼식 피로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모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몇 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경험 말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땡땡 씨는 한국에서 참석해본 모임에 대해 그 경험을 소개해주세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작은 거라도 말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친구 뭐 독서 모임 이런 거 됩니다. 저는 뭐 책 읽는 것이 취미라서 독서 모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모임에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취미로 가지는 모임. 이런 것도 있겠죠. 동호회. 취미와 관련된 건 동호회죠. 여러분, 동아리는요, 학교에서 이제 내가 뭔가 취미가 있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아리라고요. 대학교까지 동아리예요.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축구 동아리라고 하는데, 사회에 나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하는 모임을 동호회라고 해요. 바리스타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보면, 땡땡 씨가 경험해본 한국인의 정의나 흥 문화에 관련하여 좋았던 경험 또는 불편했던 경험 중 한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이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정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배려, 그리고 어떤 걸 나눠주는 마음, 이런 게 배려, 나눔이 뭐 정의라고 한다면 흥은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았던 경험 또는 불편했던. 흥 하면은 또 술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요런 거 있잖아요. 흥은 신난 거예요, 신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부산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재래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재래시장에서 뭐 재래시장에서 김밥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번 먹어보라며 떡볶이를 주셨어요. 그때 정말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는 거를 많이 봐요. 여기도 3, 4번 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TV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에 대해 말해보세요. 장점과 단점 말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했었는데 시청자가 뭐였죠? 시청자? 시청자. 우리 학생들은 다 공부했으니까 알 텐데. 시청자. 시가 뭐였어요? 보다잖아요, 보다. 청은 뭐예요? 듣다예요. 그 다음에 자는 사람이었죠. 보고 듣는 사람을 시청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좋은 영향은 뭘까요? 좋은 영향. 장점은 뭐예요? 예를 들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어, 근데 어떤 많은 정보? 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같아요. 텔레비전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뭐 TV 방송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예를 들어 재미있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어, 어, 드라마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좋은 영향에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그,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한국어 듣기를 향상시키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이 한국 TV 프로그램 많이 볼 거잖아요. 그럼 좋은 영향에 대해서 쓰면 되겠고, 나쁜 영향은, 어, TV를, TV 방송을 오랫동안 보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낭비. 그죠? 시간 낭비를 시간 낭비되다.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근데 이거 인터넷으로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TV 방송을, 아니면 뭐 인터넷을 오랫동안 보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또 이것도 있고, 뭐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이거 인터넷이나 뭐 TV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문장. 그래서 저도 토익 스피킹 시험 봤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막 이런 거였어요. 인터넷의 장단점, 뭐 소셜미디어의 장단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만점 답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안 나오면 5단계 종합평가에 가서 말하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나오는 건 확실해요. 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당연히 시험에 합격할 거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충 했다면은 그럼 또 뭐 어떡하겠어요. 4단계 또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또 만났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정말 영원히 짜이찌엔, 영원히 안녕하고, 여러분이 5단계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 만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4단계 중간평가 시험 화이팅! 화이팅! 안녕!